이제 6단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일단 온도라는 거는 5단원에서 배우셨죠.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온도고요. 열 에너지라는 거는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열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열 에너지는 당연히 상태가 같을 때는 고온의 물체가 에너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같을 때는 기체가 오히려 액체보다 에너지가 많고 액체가 고체보다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하 10도씨, 지금 얘도 얼음이고 얘도 얼음이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같으면 액체보다는 기체가 에너지가 크죠. 이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아래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할 텐데요.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열 에너지 크기가 가장 많은 양이 출입하는 게 승화열이에요. 왜냐면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출입하는 열은 기화열이에요. 근데 기화열하고 액화열은 흡수랑 방출만 다르고요. 출입하는 열 에너지 크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융해열하고 무슨 열의 에너지 크기가 같냐면 응고열이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 변화하고 열 에너지는요. 앞에서 상태 변화만 잘 이해를 하셨으면 굉장히 쉽고 반복이 되죠. 당연히 고체가 기체로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가 고체로 될 때,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될 때,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열을 뭐한다? 방출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흡수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써라 그러면은 무슨 열, 뭐 흡수 방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종종 소수력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를 볼 텐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 다 설명했죠.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요. 차갑게 하죠.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즉 융열을 흡수하는 얘 반드시 여기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음 조각 옆에 있었더니 시원하대요. 그럼 여러분이 얼음 조각이 녹겠구나. 고체가 액체로 녹으면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하겠구나. 이런 것들 아이스박스에 음료수 넣으면 시원하죠. 왜냐면 얼음이 녹으면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융해열을 빼앗아 가니까. 그 다음에 요런 보기 특히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물 뭐 냉장고 음식물 차게 보관하는 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몸에 열 날 때 물수건을 올려주거나 알코올로 닦았더니 열이 내린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보고서 알코올은 액체인데 얘가 뭘로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기체로 상태 변화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니까 열이 내리나 보다. 수영장 물 밖으로 나오면 몸이 부르르 떨려요. 왜냐면 몸에 묻은 물이 기체로 날아가면서 기화열을 뺏어가거든요.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 왜 뿌려요? 물이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뺏어가고 땀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이집트에서는 물항아리를 만들 때 물항아리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을 뚫었어요. 그럼 물항아리에서 물이 그 조금씩 새어 나오겠죠. 그 구멍에서.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훨씬 더 물을 시원하게 마셨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주로 무슨 물통을 가지고 다니냐면 양가죽 물통을 다니는데 양가죽 물통은 미세하게 모공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로 물이 새어 나오면서 물이 기화열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물통 안에 물이 시원하대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열 흡수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드라이 아이스랑 넣으면 금방 녹지 않죠. 왜냐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승화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아주 단단하게 얼어 있죠. 이런 예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 온도가 높아지는 예를 볼게요. 여기서는 또 이제 어떤 게 좀 잘 나오는 편이냐면요. 요거 있죠. 응고열 방출 있죠. 즉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응고되면서 열을 방출하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작아질 거니까. 이누이트인들이요. 얼음집 이글루라고 하죠. 이글루에다가요 물을 뿌린답니다. 그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 주니까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그 이글루 얼음집 그 얼음끼리 붙어가지고 더 단단해진대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요. 그러면
물이 먼저 얼거든요. 그러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주고 그 다음에 과일 창고에 커다란 물통을 갖다 놔요. 그럼 그 물통에 물이 얼겠죠. 물이 얼면서 무슨 열을 방출한다? 응고열 방출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액화열 방출은 뒤에서 스팀 난방의 원리가 나올 것이고요. 이 스팀 난방의 원리랑 그 다음에 냉장고 뒤쪽 뜨거운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여기 보시면 비가 온다는 거는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비 오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해요. 왜냐면 비가 온다는 거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가 돼야지만 그렇죠. 물방울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름이 되거든요. 즉 액화열 방출하기 때문에 후끈후끈하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될 때 또 열을 방출해요. 우리가 눈 내릴 때요. 눈은요.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빙정이라는 얼음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 얼음 빙자잖아요. 얼음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눈이 된단 말이죠. 즉 기체가 고체로 되면서 우리가 승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 올 때는 날씨가 평소보다 따뜻해요. 이런 예들을 연계시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